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주 강의는 사주명식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주명식 오류. 이것은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상담을 할 때 실무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끔 내가 적어놔 놓고도 이것이 맞는지, 오래전에 노트에 적어놓은 것이 맞는지, 사주명식이 바른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와서 상담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것이 과연 명식이 맞는 건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주 중에서 시나 특히 그 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요즘은 보면 잘 태어나려고 애들한테 좋은 시간을 주고서 태어나려고 요즘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통상 보면 시간을 잘 좀 이렇게 좋은 시간에 태어나게 해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왕 보면은 상담 중에 그런 일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것이 뭐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떤 분들이 그게 전혀 맞지 않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하고 그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방향이 좀 틀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무상 왕왕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초심자들은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주란 것이 100% 이렇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한 75% 정도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이 사주가 적용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느 정도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왜 틀리느냐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 자체가 틀릴 거라. 그 사람이 사주가 자기가 태어나는 것이 틀린 경우는 아유 뭐 맞지 않겠죠. 두 번째는 사주가 틀렸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가 애매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 태어나신 분들은 병원에서 시간을 잘 체크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틀릴 이유가 없지만 과거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나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태어나고 할 때는 시계가 없어가지고 뭐 소죽 먹일 때 태어난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잠줄 때 태어났다 뭐 놓고 나니까 쳤다기 울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 시간을 그분이 느끼는 시간하고 뭐 쳤다기 울었을 자기는 쳤다기 울었다 생각하지만 둘째 다기 울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벌써 한두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축시하고 새벽에 축시하고 인시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틀리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아침에 태어났다 해도 내가 한 7시 반경에 태어난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아침밥 먹고 태어났다 하지만 아침을 일찍 먹는 사람도 있고 늦게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를 갖다가 잘 이렇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식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그 시라든지 그 다음에 연 이런 것을 또 월 이것을 잘 이렇게 한번 따지보고 첫째 사주가 발라야 뭐 해석하는 그 자료가 정확해야 나온 데이터가 정확해야 산출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정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은 이 사주 명식이 바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판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1번입니다. 1번. 요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먼저
이 명식 중에 요 두 개를 비교하면 하나 비워놨죠.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이렇게 하나 비워놨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볼 때 명식은 이 일주는 만세를 봐야 됩니다. 그 일주는 만세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말하는 경자라면 이건 1960년생이거든요. 연이 말합니다. 연. 이것은 우리가 만세를 뭐 외워온 사람도 있고 만세를 보면 나오죠. 1960년 만세를 찾으면 경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요거는 월이거든요. 5월달이에요. 5월달. 이거는 12월달이고 축월은 이거는 1월달이죠. 요거는 4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태어난 이건 술시잖아요. 술시, 해시, 자시, 유시. 그럴 때 여기 있는 지지는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상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뭐 연월일치가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 간은 천간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도표를 보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교재 제1강 제1권의 55페이지 교재에 보면 시간지를 빨리 찾는 법이라는 법을 배웠을 때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는 일간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하고 월간은 연간을 중심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월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천간은 간합이라는 게 있죠.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갑기합토로 해서 이 만들어진 토를 생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것은 화잖아요. 화생토. 그렇습니다. 그 생하는 것을 월에 써먹고 월에 써먹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합토인 토를 그걸 하는 것은 목이죠. 목인 그 간목. 간목을 어디서 써먹느냐? 요게 시에서 써먹는 거예요. 시에서. 시에서 써먹는다. 그러면 월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1월달이잖아요. 1월달 맞죠? 인월. 월은 인월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을 월은 인월에서 시작하고 시는 시의 시작점은 자시지요. 자시. 그 두 개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가 맞는지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자 이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경은 을경합금입니다. 여기 봅니다. 을경합금. 을경합금인데 금을 도와주는 것이 토입니다. 토인데 토는 그 대표가 무가 되겠지요. 그래서 무에서 먼저 1월달을 무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1월달을.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표를 보십시오. 이 표를 보면 이렇게 볼까요? 잘 안 보시니까. 여기에서 요 시작하는 요 토가 여기에서 말하는 무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 여기서 무. 그래서 무에서 시작해서 이 사람이 5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5월달은 어떻게 짚어가냐면 여기서부터 무, 기, 경, 신, 임. 그렇습니다. 요게 바로 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요 손가락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인, 묘, 진, 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은 무, 기, 경, 신, 임. 그렇게 해서 이것은 무가 아니고 이건 틀렸어요. 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술토에 해당하는 술시에 해당하는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또 알아보는 방법은 다시 이번에 이쪽에 보세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것이 정에 해당되잖아요. 정에 해당되는 정임 한목이죠. 맞습니다. 정임 한목인데 시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목을 극을 하는 것이 금이라 했잖아요. 이 시는 극을 따진다 그랬거든요. 예. 그 금인 대표가 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을 시작하는데 자시로부터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자시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봅니다. 보게 되면 이 자시에서 방금 연 경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경을 써서 술시까지 꼽아가면 됩니다. 볼까요? 경, 신, 임, 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네. 요 술에 해당하는 것이 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무가 무술이 아니고 틀렸다. 경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요 바로 밑에 있는 요 사조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는 이제 틀린 거 찾아라는 게 아니고 이제 요 안에 뭐가 들어간 것이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구리 12월 달입니다. 12월은 기준이 뭐냐? 연간에 있는 병이 되겠죠? 이 병은 병신 합수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간합인. 그 수를 여기 있는 월을 찾으려면 생을 찾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병신 합수 수를 제거하는 것은 금이니까 금의 대표적인 것이 경이다. 그래서 월은 인에서부터 월은 1월달에 인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경을 인월로 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로 보세요. 이쪽에 보면 다시 요 경 대신에 요게 임 대신에 경을 써요. 경. 그래서 경으로부터 꼽아서 축을까지 꼽아가는 거예요. 축을까지. 그럼 봅시다. 경, 신, 임, 개, 가, 월, 병, 정, 무, 기, 경, 신. 네. 요 신에 해당돼요. 신에.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합니까? 저 콧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을 넣으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요 해시다. 해시는 도대체 이 간이 뭐냐? 정간이 뭐냐? 이거는 다시 이게 보시면 해는 이 일간이 무입니다. 무니까 무가 기준이니까 무게합화. 화를 생각하는 것은 간목이죠. 네, 간목. 즉 월은 이 간목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갑이 인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해가 무에서 했겠죠. 여기 생하는 게 아니고 거기입니다. 그 스님이 방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잘못됐네요. 그래서 무게합화니까 생하는 거는 갑이지만 극하는 것이 임. 요 무게합화를 극하는 것은 임이 되겠습니다. 임. 네. 자, 임은 보면 신은 자에서도 시작하잖아요. 자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선생님. 요 무게합화를 그걸 하는 것은 순대. 소위 대표는 임이잖아요. 그래서 임이 요 자수부터 시는 자에서도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를 꼽아갑니다. 그래서 임, 개, 가, 월,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여기가 개가 해당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개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개. 자, 또 하나 볼까요?
예, 이번에 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은 또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 병은 예, 병원 기준으로 볼 때 그 인월이 여기 있는 연간에 있는 이걸 찾는 방법인데 기준이 연간에 있는 병을 기준한다 그랬죠. 이것은 내가 월지니까. 예. 그래서 자, 병 보십시오. 병의 병신 합수입니다. 수를 생하는 것을 아까 저게 찾는다 그랬잖아요. 예, 연간은 생하는 것이 금입니다. 경. 그러니까 이거는 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시작점이 1월달이 인월이잖아요. 인. 여기 경이라. 그래서 바로 경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볼 것 없이 이게 바로 경대입니다. 경. 1월달부터 경대니까. 아, 이거는 아주 쉽게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 이제 여기 있는 지지에 있는 자수. 요거는 시입니다. 시. 이 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시에 있는 간을 찾는 방법은 중심은 일간이라고 했잖아요. 일간이 기토네요. 기토가 각기 합토. 각기 합토가 돼서 이 일간을 찾는 것은 극을 찾는다고 했죠. 극. 네, 극. 극이 뭐냐? 목이요. 대표가 간목이다. 그래서 시작점은 시간은 자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하면 간목이 시작되네. 간목이. 이제 이 대신에 간목이 시작해서 시간을 짚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바로 자니까 뭐 갑자니까 이건 이 문제는 쉽습니다. 이게 바로 갑입니다. 갑자. 아시겠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문제.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틀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가 월간을 찾을 때는 연간을 중심으로 하고 시간을 찾을 때는 일간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찾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이 4월달에 해당하는 4월은 지금 현재 도대체 이 개가 맞느냐는 겁니다. 자, 이 월간을 찾는 방법은 연간을 중심으로 한다. 연간의 먼저 연을 찾는 합을 찾는 거예요. 각기 합토. 각기 합토를 찾는데 이 토를 생하는 오행이 화라 그랬잖아요. 이 화가 시작점이 월의 시작은 인월이겠죠. 인월. 1월달로 시작되기 때문에 즉 병에서부터 꼽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병에서부터 꼽아주면 되는 거예요. 병에서부터 꼽는다. 그랬을 때 이 사의 위치에 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병, 정, 우, 기. 여기서부터 요 기가 해당되는 거죠. 보세요. 병정우기. 네, 맞습니다. 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사가 아니고 기사다 이 말입니다. 기사. 찾으셨죠? 마지막 시간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풀어보셔요.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찾을 때 일간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일간이 중심할 때 이 일간 신이 간합이 될 수 있는 것이 병신이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병신 같이 한번 함께 풀어봅니다. 병신 합수입니다. 수에 지는
지지는 시지는 그걸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거 하는 것이 토예요. 술을 가는 토. 그렇죠. 토의 대표가 무다고요. 무. 자, 이 무의 시작점이 어디 되느냐?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에다가 이렇게 시작되는 시작점 무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유잖아요. 유시까지 갑니다. 자, 유시 여기죠. 여기까지 꼽아갑니다. 뭐로 꼽아가느냐? 천간을 대비한다는 거죠. 무, 기, 경, 신, 임, 개, 가, 월, 병, 정. 예. 정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당첨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기후가 안 맞죠? 네. 기후는 틀렸다. 정류다. 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네 가지 사례 문제를 통해서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되풀이해서 계속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온이 툭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날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껍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선생님 나왔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은 모든 만물이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기운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씨앗입니다. 씨앗을 저장하는데 그 씨앗은 가을인 겨울의 계절인 가을에서 이렇게 추수를 해서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데 가을의 계절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면 겨울의 계절, 가을을 고르는 계절, 그런 모든 것을 여물게 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절로부터 이어받아서 뭘 이어받습니까? 씨앗을 이어받는다. 씨앗. 씨앗을 이어받아서 이제 겨울에 들어오면 보관을 잘 해야 되겠죠. 보관을 잘 한 다음에 이제 그 보관된 그 씨앗을 봄이 되면 이렇게 다시 땅 위로 올립니다. 그것이 이제 목이잖아요. 목균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여름이 돼가면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많은 그 번성을 하겠죠. 번성을 하게 되면 다시 가을 되면 그 번성하던 것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다시 열매가 맺은 것을 이렇게 열매가 단단하게 맺어서 씨앗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겨울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사시사철이 순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어머니로 태어날 때는 배 속에 양수로 이렇게 물입니다. 물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수잖아요. 만물의 근원이 수라. 그래서 수에서부터 할 때 그건 저장이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속에 배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출발점부터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 목. 수생목. 자, 수가 목을 세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행의 이치를 보통 보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뭐냐? 목은 발전을 뜻해요. 발전을 뜻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겠죠? 어느 한 방향인가로 막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무성하게 되면 더욱더 햇빛이 내리쬐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라서 이제 자기가 성격도 자기 나름대로 가져가고 모든 것을 쭉 받아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갑니다. 그러다가 20살이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기의 그 짝을 찾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일이나 학문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의 시기라는 것은 젊음을 말합니다. 젊음, 아주 젊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젊음. 그 에너지가 아주 분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 어떤 그 정열에서 30대 후반을 넘어서 40대 가서 들어오면 잠시 어떤 현상이 오냐면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인지 또 노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점이 바로 이 아주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왕성하고 양적인 곳에서 이제 음적인 곳으로 넘어갈 때 그 순간 잠시 머무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보통 그 토의 계절을 하잖아요. 토의 계절. 이 토라는 것은 사주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 토의 계절에 접할 때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토의 계절을 맞이해서 더더욱 성장이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토의 계절을 맞이해서 폭삭 내림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잠시 그 사이에 이렇게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으로 바뀌는 그 사이에 그 토가 작용하는 것은 이렇게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활발하게 잘 사는 것 때 내가 너무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중에는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에서 잠시 그것을 이렇게 거두어드립니다. 거두어두는 힘, 그 힘이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는 접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공부한 걸 잠깐 정리해 보면은 이 토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앞으로 명리 강의를 하면서 토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토를 잘 알아야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토의 쓰임새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 태극 여러분 자 태극 좀 모양이 좀 이상합니까? 여기 적색이고 이것이 청색이죠. 청색입니다. 청색과 적색을 이렇게 갈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섞이지 않게끔. 섞이면 혼동이 되니까. 자, 요건 아까 저기 얘기한 우리의 젊은 시절의 계절인 목과 화의 계절이라면 이 계절에서 이제 금과 수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를 이렇게 적당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막 역할을 해주고 서로 섞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중앙에 있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토라고 하거든요. 중앙토. 초기에 이 기초편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왜 이를 이해하냐면 이 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늘 강좌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그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사주 명식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